그다음에 국내 네 번째 586 부패 특권과 게슈타포 사찰이죠. 이건 이제 문재인 586 정권의 이제 마지막 귀착점입니다. 지금 뭐 예. 중반 3년쯤 돼서 조국 사태가 나왔죠. 네.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뭐냐면 며칠 전에 동생이 1심보다 더 강한 3년을 받았습니다. 네, 원래 1심에서 1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도 조국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래가 자기들끼리 뭐 네. 소위 말하자면은 논란이 좀 있다가 최근에 조국의 강은 못 건넌다. 깊고 넓다. 그러니까 조국은 성역이다 이거요. 성역이다. 그러니까 조국은 오늘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성역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뒤에 뭐가 단단히 있는 거야. 뭐가 단단히 있다. 네. 조국 뒤에 뭐가 단단히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는 알아서 짐작하십시오. 보물찾기 합시다. 예. 그리고 이제 대장동에서 드러난 건 뭐냐면 결국 586 부패 특권 집단이 만든 거는 마피아 자본주의다. 중국 공산 당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뭐 이 설계자, 네. 설계자 그 밑에 있는 집행자 네. 지금 죽음의 정치로 해서 자살당했는지 자살하는지 네네. 그런 아주 어두운 네. 정치와 또 그 천문학적인 돈의 문제가 쏙 빠진 채 지금 뭐 상대방 후보 부인이 어떻고 뭐 또 그러다 또 자기 아들 문제가 걸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마피아 자본주의가 지금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은 지금 다른 걸로 계속 지금 포장되고 덮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본선에 가면은 이 부분은 이제 이 격렬한 이제 이 말하자면 진실 규명의 순간이 오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게슈타포가 이제 공수처가 게슈타포라는 거 공수처의 이제 폐악질이 이번에 이제 드러났는데. 예. 저게 이제 저 법이 2019년 말에 제정이 됐죠. 그때 저희들이 자유시민들 그리고 정교모와 공수처는 게슈타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어디 동영상 보면 나올 거예요. 그 시청 앞에서 그때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구호 외칠 때 공수처는 게슈타포, 공수처는 게슈타포라는 구호가 계속 반복됐어요. 공수처 그거 하고 다음에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나치냐, 공산당이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그리고 그때 사실은 이제 그 지금의 국힘당 전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뭐 원내대표 나경원 씨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나경원 씨가 잘 안 막았지 저걸 목숨 대놓고 안 막았지 막는 척 그럼 이제 뭐 막는 척하고 자기도 뭐 여러 가지 저거 막으려고 뭐 또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지금도 뭐 소송하긴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또 급습해서 300인 그 국회의원들한테 이 팜플렛 공수처는 헌법파괴라는 저 빨간 저거를 이제 정교모가 만든 거하고 자료를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방문해서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가 뒤집혔죠 한번. 그래서 하여튼 그때 우리가 만든 말이 우리도 백범 선생님이 만든 말이 공수처는 게슈타포다. 네네. 그래서 막 구호를 하고 했는데 그게 뭐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걸 아주 돈도 안 내시고 돈도 내십시오. 상금도 보내십시오. 아마 그때 그 조국과 윤석열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제 말하자면은 긴장이 높아질 때 사실은 우리 공수처 정교모 교수들이 윤석열 씨한테 야 이거는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응원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기 그 책이 책 표지인데 저 책 표지에 보면 그때 이제 소책자예요. 얇은 저희 단체에서 만든 거죠. 자유시민본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 자유본이 나중에 지금 국자연이 됐고 그 리소리고 이름이 그러니까 리버티 현대.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부정선거라든지 공명선거 참관 감시, 선거 참관 감시라든지 이제 뭐 교육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같이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저 부제를 보시면은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게슈타포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근데 얘들이 참 중국 따라하기인데 예, 2018년에 중국이 헌법을 고쳤어요. 예, 살벌하게 고쳤습니다. 이제 저기 누구지? 시진핑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전에는 헌법 전문에만 있던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 지도력이라는 그렇죠. 것이 헌법 전문에만 있었는데 예, 예. 그걸 헌법의 법조항에 넣음으로써 말하자면 헌법 전문에 있는 건 이거는 정신이거든요. 정신이어서 예를 들어 다당제가 반헌법이냐 아니냐 공산당이 아닌 다른 당이 그때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걸 헌법 조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이 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이다라고 그렇죠. 함으로써 유일정당을 조문에 박은 유일정당 거죠. 체제를 만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거기다가 이제 그 헌법 전문에는 또 시진핑 사상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예. 그리고 2018년 그 개정 헌법이 저게 시진핑 황제 체제를 위한 헌법인데 그런 것들 다 떨고 나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국가감찰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입니다. 스테이트 슈퍼비전 커미티. 근데 이건 사실은 그게 공수처예요. 공수처. 근데 사실 그거는 헌법을 고쳐서 한 거야. 그러니까 헌법을 고쳐서 공수처.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고쳐 가지고 헌법을 파괴한 거예요. 파괴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걔들은 헌법을 고쳐서 헌법을 더 넉마로 만든 거고. 헌법을 고친데 그것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라서 정부 조직법 헌법에는 있지만 정부 조직법상 말하자면은 상설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제도로 운영을 해서 네, 중국이 그렇게 이제 말 이 부가적인 헌법의 부속적인 위원회 조직인데 우리는 정부 조직법도 안 넣고 헌법도 안 고치고 막 저지른 거예요. 게슈타포 조직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은 원래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 대부분 다 그게 되는데 직권 남용 그다음에 직무유기 그다음에 직무상 정보 유출 그다음에 정치 자금 등등등 해서 모든 말하자면은 헌법상 인정된 우리의 검찰권 검찰 조직은 헌법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불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독재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부패 특권한 이 집권 세력은 그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틱거리 있는 말하자면은 야당이든 혹은 언론이든 혹은 민간인이든 사정을 들어서 이제 탄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국내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 윤석열과 국힘이 이제 얽혀갖고 돌아가는 게 하나. 두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실 건가. 그게 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한민국 역사상 존재한 바 없는 집권당 대통령 후보가 이보다 더 정신병적인 사람일 수 없는 그런 자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게 셋. 마지막에 586 부패 특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그들이 그것을 옹이하기 위해서 게슈타포 사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민낯이 드러난 것. 그게 넷.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21년 이제 국내에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넷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좀 드러났는데 공수처로부터 어떤 문제가 되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작동하지 않는 마비 상태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검표도 사법에서 사법 회피를 해서 대한민국 사법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 문제를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다음 해의 우리 과제죠. 자, 미국은 이제 그냥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억하시지만 2021년 1월 굉장히 우울했죠. 그 트럼프 굉장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굉장히 수상적인 대선인데 결과 뒤집지 못하고 저거 뒤집으려고 그러면 주의회가 뒤집었어야 되거든요. 몇 개 주요 주의회들이. 근데 주의회들이 그걸 못 뒤집었어요. 힘이 안 되고 또 라이노. 그러니까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온리. 그러니까 무늬만 공화당
중인 그런 주의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못 뒤집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승리를 했죠. 예. 그 일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일에 글로벌리스트 몽상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치매 노인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낄낄 깔깔 꽃뱀이 부통령이 되는 이 커플인데 사실상 미 합중국의 최고 결정을 하고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거는 막후에 경쟁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얹혀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그는 단임으로 끝내자 시간을 그 막후의 음모가 막후의 구상이 단임으로 끝낸다. 예. 그리고 그 단임 동안에 그 저희 악마의 내러티브를 말하자면 세뇌함 시켜보자. 예, 연방 정부 주도로. 연방 주도로. 예, 뭐 백인 우월주의가 세상을 망쳐왔다든지, 뭐 기후 변화로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무한전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물리적인 관습적인 모든 요소를 다 뒤집어버린다든지. 예, 그걸 정부가 주도해서 세뇌하겠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사실은 공화당에 돈을 소위 목돈을 줬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헌금하는 걸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예, 월스트리트가 1월 달에 뭘 결정했냐면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그 무렵에 뭘 결정했냐면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정치헌금 모집 작업 그걸 팩이라 그럽니다.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라고 그렇죠. 불러요. 미국서는. 월스트리트에서는 팩을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뭐 헌금 내는 건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뭐 어떤 명분을 내걸어서 공화당 헌금 모집합니다. 자, 기업들 돈 내세요. 이런 거 안 하겠다. 근데 공화당이 저 월스트리트 기업 헌금이 많아요. 그렇죠. 비중이 많았죠. 개인 헌금보다. 그러니까 공화당 돈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결과는 반대로 나왔지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화당이 내분이 일어나죠. 그 네 번째죠.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그 공화당 이건 내분 이제 돈줄을 끊으면은 돈이 많으면은 서로 이제 흩어집니다. 내분 유도하는데 특히 트럼프 지지파와 트럼프 반대파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내분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리고 시켜서 장기 집권을 한번 해보자. 네, 민주당 장기 집권 구조죠. 왜냐하면 공화당 내분을 할 수 있는 도화선은 미리 만들어놨거든. 그게 링컨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공화당 바깥에 공화당 출신 인사들로. 그러니까 단임 4년 동안에 아주 일종의 유령 같은 이상한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막 그 옛날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권력을 이용을 해서 정신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현실적인 자금원과 그 다음에 정당 내부의 구조 이것들을 다 그냥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장기 집권하자 이런 이제 구도로 갔는데 이게 다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엔 2024년 대선 되면 미셸 오바마나 짐 자컨테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깜짝 실세들이 이제 나온 이제 실세 등장. 저 구도 아래서 유효한 건데 저 인간들이 저렇게 비단 꽃길 깔아주지 않으면 나올 인간들이 못 돼요. 나올 자격도 없고. 저 비단 꽃길을 쫙 깔아주는 거거든요. 공화당은 작살났고 돈줄 말랐고 국민들은 전부 세뇌당에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저기 바이든은 단임이고 카말라 깔깔꽃뱀은 승계 못할 타입이고 그 비단 꽃길을 쫙 깔아놔야. 등장한다고. 근데 비단 꽃길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등장을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터 이제 CNN은 새로운 사람들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실정이 꽤 이어지는데 아프간 철군 실패했죠. 인플레 통제 실패.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급등했죠. 국경 개판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따오 소리, 기후 변화가 미국을 망치고 인류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따오 소리, 이 세뇌가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장판이 돼 있죠 지금. 네, 그래서 바이든은 거기다 또 그럼 친중으로 갔냐? 못 가요. 국민들 여론이 하도 살벌하니까 친중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뜨뜻미지근한 저강도 반중 정책을 하죠. 반중이야. 반중은 반중인데 이걸 왜 저강도라 그러면 진짜 고강도 반중은 코로나 책임 추궁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기원 조사 및 그게 중국인 경우에 책임 추궁 이게 고강도인데 그다음에 당장 중국 기업 쫓아내는 거 상장사들. 근데 그것도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런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스테이크홀더죠. 이 글로벌리스트들 기업들 특히 금융 기업들 특히 월스트리트 금융이 중국과 이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금을 이제 이 상당히 시간을 두고 아마 트럼프 시기에도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말하자면은 시진핑 황제 체제가 더더욱 강화가 되고 또 미국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중국에서 어떤 투자나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폐쇄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 뉴저지 선거에서 대패를 했고요. 여론 급속 악화됐고 뭐 요새 누구든지 다 2022년 중간선거 대패 확실하다. 이게 이제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 지금 아직도 미하원 의원 출마 그 후보 등록 마감 아직도 한참 남아 있는데 벌써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 내년에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23명이나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 40명까지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렇죠. 40명까지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아까 글로벌리스트 몽상 그러니까 바이든 단임으로 끝내고 실세를 등장시키겠다. 비단 꽃길 깔아놓고 그거 이제 다 깨진 거고 오히려 마가 트럼피즘 공화 신주류 이 동맹의 결성이 돼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판이 달라진 거예요. 판을 체계적으로 리드하고 있죠. 대판 싸움 납니다 이제. 그리고 MTR이 대선 거둘 거로 봅니다. 그리고 트럼피즘은 훨씬 더 강화됐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이걸 바가지로 쳐먹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줄 모르고 이 검사 키트를 확보를 안 해놓은 거라 미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검사 키트가 3억 개에서 5억 개로 확보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확보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 키트 품귀 현상이야 지금 미국이. 검사를 못해. 다시 말하면 증상은 있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조차도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재앙적인 상황이고 하나가 검사 결과가 안 나오니까 처방을 못 하잖아. 처방 못 하죠. 그 끔찍한 얘기거든요.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면 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의사가 처방을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뭘 당하려고 고소고발을. 차라리 검사를 못해서 처방을 못합니다 하면 고소고발 안 당한다고. 그렇죠. 그래 그게 이제 끔찍하고요. 하나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파이자의 그 먹는 알약이 효과가 좋아요. 오미크론도 잘 듣는데 그 트럼프는 개발 단계에서 돈을 막 회사마다 1조 2천억 2조씩 질러가지고 미리 물량을 확보했죠. 그러니까 너희 양산시설 해놔. 해놔. 허가 그 대신에 허가 빨리 내서 허가 나오면 바로 이거 투하하자. 이건데 그걸 안 해놨어. 그걸 안 했어요 이 바보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가지로 먹고 있죠. 자 미국이 이제 그런 상태고 중국을 보시죠. 제일 큰 게 시진핑은 황제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제 내년에 이제 법적으로 완전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겠지만 그리고 이 육전 대회에서 역사 결의를 하면서 덩스평이 만들어 놓았던 그 말하자면 전체주의 공산당 체제 하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원칙 개인 우상화 그 다음에 뭐죠 개인 우상화 금지 그 다음에 연임 준수 연임 제한 그 다음에 집단 지도 체제 이 세 가지 원칙을 다 깨버리고 말하자면은 황제의 지위를 이미 선포하고 내년에 이제 공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저 육전 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끼리 하는 대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월에 올해 11월에 한 달 전쯤에 육전 대회에서 역사 결의하고 이제 준비를 다 끝냈고 거기에 이제 언제 빠방 하고 공식화되냐면 내년 10월에 내년 10월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 그렇죠. 전국 당대표 대회 한 수백 명 모여서 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저게 딱 이제 통과하면서 이제
공식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황제가 시황제 체제의 완성으로 들어가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상시 숙청 상태죠. 지금 중국은 그렇죠. 전방위적 숙청입니다. 이게 이제 워낙 큰 문제라서 언제라도 말하자면 이 황제 체제에 반대하거나 그 다음에 이 최소한 뭐 등소평 시기의 것부터 혹은 뭐 자유민주 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야기도 할 수 없고 하여튼 시진핑 권력에 황제 권력에 도전하거나 비꼬거나 뭐 어떤 방식인 자의적으로 숙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이게 중국이 마피아 자본주의로 특히 90년 천안문 이후에 이제 세계 경제에 중국이 아주 과감하게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중국 경제에 말하자면은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굉장히 많이 만연돼 있는데 만연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잡아낼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아요. 저기 뭐야 해안 도시에 노동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딱 까보면은 불법 체류자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쟤들 수법이 그거거든. 불법을 일반화시켜놓고 불법적 상태야. 모두가 다 불법이야. 그래놓고 맘 안 드는 놈은 불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의 노동운동이 없는 거거든. 너 고향 가 임마. 마음에 안 들면 그러는 거니까 노동운동 없다. 그걸 이제 상류층에 적용한 거예요. 그렇죠. 저기 아까 말한 그 국가감독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네, 그 상시적 숙정 상태는 까면 누구든지 다 불법이야. 네. 누구든지 다 깔 수 있는 상태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집어넣어서 숙청 이거죠. 이게 일종의 반부패 캠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숙청이죠. 그러니까 상시적 국가기관에 의한 제도적인 금지, 통제, 감찰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들을 다 만들어 놓고 부패가 만연하게 만들어 놓고 만연한 상태지. 만연한 상태가 된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상황이 골라서 그냥 선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놈, 마음에 안 드는 위험한 놈 다 감찰해서 데리고 와서 부패 혐의로 그냥. 네. 그 다음에 본보기로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박수칠.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 시기 질투심을 만족시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배우, 가수, 앵커. 네. 뭐 그런 거죠. 인터넷 기업들, 통신, 엔터테인먼트 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저 과정에서 자기 새끼 아니라고 미국 상장하기 바로 눈앞에 둔 디디추싱 같은 건 상장 못하게 끌어내렸어요. 디디추싱 원화그룹이 우리랑 친한 애들 아니야. 너 내려와 임마. 너 왜 미국 가서 상장하려 그래? 그렇죠. 너 홍콩 가서 상장해 임마. 그래서 홍콩으로 쳐박았어. 그렇죠. 미국 상장 준비 다 맞춰놓은 걸. 다 맞춰놓은 거. 우리 통제할 수 있는 대로 와. 예, 디디추싱이 저기 중국판 위버거든. 우버. 자동차 운전, 대리운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가용 영업. 자가용 영업이죠. 그중에 이제 그러고 이제 원래 중국에서 특이한 거는 중국은 성과가 있든 없든 간에 통계적인 부풀림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성장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지지를 받았어요. 네, 한 7% 얘기하죠. 최저선을. 최저선을 7%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한 1% 낮춰가지고 아니요, 2%, 5%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대 이야기를 하는데 그 5%만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실물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스스로 이제 안정기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버블 붕괴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중국의 시황제 체제의 체계화에 필요한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쌍순환 구조라 그래서 그들이 그 쌍순환 구조라 그래서 이제 수출해 가지고 돈 벌어서 수출을 이제 염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내부식 민지를 그러니까 싼 노동력을 이제 그 내지에서 내륙에서부터 해안으로 옮겨서 불법 체류자니까 싸지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다음에 공해 막 발생시키고 그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내수를 중산층을 또 육성하고 예, 그게 예. 이제 쌍순환이거든요. 그렇죠. 걔들이 예. 말하는.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게 이제 부동산 같은 데 대한 정부 여신이 막 들어가. 정부에서 돈 푸는 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사회주의 통제 경제나 혹은 국가 자본주의 경제 예. 이런 국가 자본주의 계획 경제가 이게 이제 한계에 부닥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인풋 대비 한계 체감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옛날 소련에서 예를 들어서 비료를 이 토지에 비료를 1톤을 더 투자하니까 예. 비료 1톤의 코스트가 예를 들면은 500만 원이라 그랬을 때 예. 증산되는 수확의 증산분이 그 화폐 단위로 따졌을 때 그게 한 1,000만 원어치다. 그래서 네. 500만 원 더 투입해서 1,000만 원 더 얻었다. 물론 거기서 이제 기계비 인건비 다 빼면은 한 100만 원 더 얻은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500만 원 넣었는데 그러니까 900만 원 넣어서 1,000만 원 된 거지.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더 얻은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가 돼요. 900만 원을 넣었는데 증산이 조금밖에 안 돼 갖고 400만 원밖에 안 나와. 네, 400만. 그러면 마이너스 400이 돼. 그러니까 넣으면 넣을수록 이제 손해거든. 제가 인풋 대비 한계 체감 법칙이 아웃풋의 한계 체감 법칙이. 그게 중국 부동산 건설 부분에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여신을 들여도 중산층 선장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계산을 했냐면 시진핑 애들이 차라리 국가가 주도해서 부실 여신 거품 쌓여 있는 거, 부동산 거품 쌓여 있는 거 이거 거품에다가 바늘 넣어서 터뜨려 버리자. 그렇죠. 이거 너무 위험해진다. 그래서 얘들이 작년 8월에 3금 정책을 했잖아. 70, 100, 100. 예.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부채 현금 대비 부채 순자화산 대비 부채 70, 100, 100이에요. 그러니까 0.711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제한을 시켜 버렸다. 네. 그래 가지고 세상의 건설사들이 전부 현금 구한다고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올해 다 낮아빠졌죠. 낮아빠진 거예요, 저게.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저기 아파트 청약금 넣어놓은 거 날리고 이래서 중산층이 이제 한 1억 명이 몰락하는 거지. 1억 명이 아니라 수억 명이 몰락하는 수억 명이 몰락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저거거든요. 자산 투자의 거의 90%가 자산 투자의 90%가 부동산이고 그것도 아파트 나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국제순환 수출 부분 그건 억지로라도 돌아가. 공해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저임금 가지고 돌아가요. 그전에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내부적으로 중산층을 형성시켜서 내부 순환하고 내부의 수요 증가를 공급량을 증가를 시켜서 이 쌍순환을 선순환을 시켰는데 이 순환고리를 인위적으로 끊어가지고 인위가 아니라 끊어진 거예요. 그냥 끊어진 거고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을 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기 정책적인 레버리지도 서지도 못해요 지금. 돈 풀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잖아요. 아웃풋에 인풋 대비 아웃풋의 한계 체감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진핑 황제 체제를 위해서 이 두 가지 분리된 이 구조적인 괴리 상태를 상당한 기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면은 전 좀 다르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 마피아 자본주의의 모순이 축적이 돼가지고 시진핑을 내세운 거라. 이 마피아 자본주의 모순이 축적이 돼서 그 결과로 이 쌍순환 구조가 붕괴한 거예요. 그렇죠. 붕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황제 체제가 아니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감당이 안 된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특별히 악마적이고 나쁜 놈인 게 아니라 등소평이 이 악의 씨앗을 심었다고. 그러니까 중국 마피아 자본주의, 관시 자본주의에 뭐 흑묘, 범어다, 선부론이다. 지금 뭐 공동부유로 넘어왔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게 3, 40년을 굴러오고 나니까 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시진핑 황제예요. 그렇죠. 이 황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자, 그러면 뭐 결국 그러면 이제 황제가 된 김에 이제 온갖 불만 다 터져 나오니까 그거를 그 불만을 이제 낮추려면 외부에 대한 긴장을 높여야지. 그 이제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대만 문제, 뭐 한반도 문제 있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 격변의 구도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든 다 나왔다인 거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2021년은 한미중 격변 구도가 세팅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국은 한국 내부로, 미국은 미국 내부로, 중국은 중국 내부로, 또 미중 전쟁은 미중 전쟁으로 인증대로 이 네 가지가 다 세팅된 거예요. 예. 격변 구도가. 그리고 2022년은 뭐냐? 격변 속에 천하평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말로 천하평정이고요. 저거 삐끗하면 천하난세고요. 그렇죠. 대제약이고. 천하대랑과 천하평정의 기로에서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내년 대선 잘 치러야 됩니다. 3구 대선 6.1 지방교육감 선거. 예. 미국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MTR 대승을 거둬야 됩니다. 예. 중국은 뭐 우리가 뭐 해입니다는 못하고 중국은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시진핑 황제 체제가 완성됩니다. 내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근데 어쨌든 내년에 연말에 그리고 중국은 경제 침체 속에서 대외 도발할 겁니다. 예. 11월 중간선거 때 지금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미국 중간선거 때 공화당 MTR 세력이 대승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면 미중 전쟁은 수위가 급상승해요. 급상승되죠. 그다음에 법으로 조져버리니까 법으로 이제 급상승되고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거냐? 그 사람들 근무일이 2023년 1월 3일이요. 1월 3일이고 바로 이제 되면은 뭐 몇 개월 사이에 지금하고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우리는 어떤 사건을 날짜에 묶잖아요. 3.1 운동, 8.15 뭐 날짜에 그다음에 근데 미국이 날짜로 하는 경우가 몇 개 없어요. 보통 뭐 예를 들면 선거 보통 뭐 그달에 두 번째 등장하는 월요일에 다음 날인 화요일 뭐 이런 식이야. 예?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이에요. 미국은 전부. 근데 날짜로 박는 날들이 있어. 대통령 취임일 1월 21일. 토요일이어도 1월 22일, 일요일이어도 1월 21일 정오입니다. 그러면 상하 양원이 새로 구성되는 날. 그건 1월 3일.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독립기념일 7월 4일 박혀 있습니다. 우리 백모 스님 뭐 별로 그렇게 하도 이 쿨한 분이니까 새 소망을 이렇게 큰 이 상황을 놓고 격변의 세계를 놓고 소망을 딱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시죠. 없어요. 없고요. 네. 저도 나이가 작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평온하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자. 이게 뭐 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나에 대한 결심이 있구나. 그렇게 돼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뭐 소망을 마음 평정 유지하면서 최선 다한다 내 자리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그 수밖에 없지. 자, 내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큰 격변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 평정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 단디 모읍시다. 예. 네. 자, 뭐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말씀이지만 결국 이 자유민주 공화국이라는 게 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시민. 그때 자유롭다는 건 이제 종교의 자유, 출판의 자유, 뭐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게 웃기는 게요. 미국 헌법에 본문에 없어 이 자유들이. 헌법은 본문 만들 때 급해갖고 나라 이렇게 꾸민다야. 행정부 이렇게 꾸미고 의회 이렇게 꾸미고 헌법을 그렇게 꾸며놨어요 얘들이. 그래놓고 헌법 꾸민 다음에 야 우리가 근본을 빼먹었네. 이게 수정헌법 1조야. 수정 맞아. 웃겨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정헌법 1조에 규정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헌법은 잘 갖춰진 헌법이죠. 바이마르 헌법보다 훨씬 더 강한 게 기본권을 전반부에 넣습니다. 제1부에 기본권을 넣고 제2부에 그러니까 미국의 경험을 반영을 한 거야. 바이마르 헌법도 처음은 통치권을 먼저 넣고 뒤에 기본권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더 근본적인 거는 개인과 그러니까 국채를 규정하고 국채와 주권자와 국민을 규정한 다음에 바로 기본권입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멋있지 그래서 그게. 그 헌법의 그 체계성과 헌법의 그 어떤 내용을 보면은 48년부터 지금까지 그 큰 기본적인 규범성을 보면은 가장
우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게 그 자유라는 건 기본권을 예. 이해하고 있고 누릴 줄 알고 지킬 줄 안다는 뜻이고. 그렇죠. 예.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신분상의 어떤 관계상에서 예속돼 있지 않다라는 그렇죠. 뜻이고. 이거 둘 다 사실은 칸트가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칸트가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공화국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냐. 이 게임이 그 자유공화국에 관한 게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정당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국힘 저거 구역질 나고 저 형편없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구역질 나고 형편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당 활동에 대해서 나는 뭐 했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힘 보고 한숨만 퍽퍽 내쉴 일이 아니라 심지어는 국힘에서 탈당하자는 움직임까지 어떤 간첩 같은 사람은 벌리고 있어요 요새. 하도 먼저 화가 나니까 그러겠죠. 나는 약간 좀 간첩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 평당원 가입해서 평당원 네트워크 짜야 됩니다. jjdd.kr 정정당당.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마감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